여러분, 혹시 이런 억울함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도왔는데 돌아오는 건 저 사람 너무 밝히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까지 해? 속셈이 있는 거겠지. 이런 말들이요. 선한 마음이 오해를 받을 때 그 억울함 견디기 참 힘들죠. 남들 안 하는 고생까지 사서 하며 도왔는데 정작 돌아오는 게 시기와 질투라면 여러분은 계속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어느 5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누가 부탁하면 그냥 못 지나쳐요. 안 해도 될 일인데도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늘 도와줬어요. 내 시간을 쪼개고 내 감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요, 일이 잘 풀리면 사람들이 축하해주기는커녕 저 사람 돈 벌려고 저러는 거야. 좋아하는 척 하면서 결국 자기 이익 챙기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나는 진심이었는데 내 마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이 상황.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이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남들은 적당히 하라고 했지만 나는 이게 내 소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리니 박수 대신에 시기와 질투가 돌아옵니다. 이런 왜곡된 시선들을 마주할 때 억울한 마음이 들어 그냥 산속에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 때는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걸. 잠 못 이루며 되뇌입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고생을 했을까? 내 진심을 몰라주는 세상에게도 서럽지만 가장 가까운 믿을 만한 사람들조차 네가 뭘 하겠느냐는 시선으로 내 실력을 폄하할 때 우리 안의 억울함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심장을 찌르게 됩니다. 마치 세상 전체가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요. 나는 선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왜 이렇게 평가하는 거지? 이건 마음 깊은 곳의 상처입니다. 특히 책임감이 강하고 사명감이 있는 분들일수록 이 상처는 더 깊습니다. 50대라는 나이는 내 인생의 결실을 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아플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타인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당신에게 타인의 삐뚤어진 해석은 단순히 오해가 아니라 삶의 궤적 전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게 하니까요. 그 억울함 제가 깊이 공감합니다.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릇이 조금 더 큰 사람일 뿐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픔을 보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내 일처럼 여겼던 그 따뜻한 마음. 그 억울함은 당신이 가짜라서가 아니라 당신의 진심이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느끼는 고통입니다.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타인을 도우셨을까요? 사람들의 평가 때문이었나요? 인정받기 위해서였나요? 아니면 내가 옳다고 믿는 어떤 의미 때문이었나요? 로고테라피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의미를 위해 살아간다. 즉, 내 행동의 가치는 타인의 해석이 아니라 내가 부여한 의미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준, 자기 열등감, 자기 시기심으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그런 안경을 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 진심이 왜곡되는 건 내 잘못이 아니라 그들이 쓰고 있는 안경이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빅터 프랭클의 로고테라피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시련이 닥쳤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묻는 대신 이 시련이 나에게 요구하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사람들의 왜곡된 시선은 당신의 결점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당신이 뿜어내는 그 빛이 그만큼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선의를 왜곡하는 이유는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선한 의도라는 그릇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욕망과 시기라는 그런 안경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빛날 때 그들의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을 깎아내려야만 안심하는 것이죠. 즉, 그들의 비난은 당신의 결점이 아니라 그들의 결핍을 증명할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명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처럼 살지 못하는 자신들의 초라함을 견디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비난은 그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울일 뿐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인정의 주관을 타인에게서 나에게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나는 왜 이 선택을 했는가에 집중을 해보세요. 당신이 심은 선한 씨앗은 반드시 당신의 영혼에 열매를 맺습니다. 타인의 왜곡된 해석은 그들이 심은 약한 씨앗일 뿐입니다. 당신의 밭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빛이 되었는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사명은 타인에게 박수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의미를 완성하는 것 그 자체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는요, 선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타인의 박수였다면 비난에 무너졌겠지만 나의 이유가 고유한 의미였다면 비난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경계를 세우세요. 선한 사람일수록 자기 에너지를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돕지만 누구에게나 다 쓰이지는 않는다. 당신의 에너지를 뺏기만 하고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의 도움을 귀하게 여기는 곳에 집중을 하세요. 이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제 두려움 때문에 멈추지 마세요. 종이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무엇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아래에 나만의 이유를 한번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나는 이게 옳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삶이 나답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의 행복한 삶에 한 줄기 빛이 되고 싶어서 라고 쓰고 싶습니다. 이 이유가 분명하고 선명해질수록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힘은 줄어듭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의 안경을 닦아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건 그들의 몫입니다. 당신의 전문성과 실력을 스스로 믿어보세요. 사명을 다한 지난 세월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지지해주는 소수의 사람과 당신의 사명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당신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 드문 사람입니다. 요즘은요, 계산하고 따지고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굳이 나서서 돕는 사람, 그건 아무나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방향과 경계만 조금 조정하면 됩니다. 당신의 고귀한 행동은 이미 그 자체로 완성되었습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기엔 당신이 걸어온 세월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평생 당신을 과소평가했던 그 목소리들로부터 이제 당신을 해방시켜 주세요. 당신은 누구의 인정이 없어도 이미 충분히 귀하고 당신이 내딛는 그 한 발은 수많은 억울함을 뚫고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찾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의미를 잃은 사람은 어떤 쾌락 속에서도 행복할 수 없다. 빅터 프랭클 박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억울함의 어둠을 뚫고 당신만의 빛을 찾아가는 여정, 그 곁에서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마음의 회복과
사명의 빛을 연구하는 곳 행복빛 연구소 행복빛 루시였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도 빛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